2016년 5월 5일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뉴욕주 시러큐스로 향하기 위해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 안. 한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은밀히 쪽지 하나를 건네자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가 급히 공항 게이트로 회항했고요. 갑자기 기내로 미 연방수사국 FBI가 들이닥쳤습니다. 쪽지 아래 뭐가 적혀 있었길래 갑자기 FBI가 떠요? 이 승객이 몸이 아프다는 메모를 전달한 후 다가온 승무원에게 조용히 속삭인 말. 사실 아픈 게 아니라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아무래도 테러리스트인 것 같아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성 승객이 수상한 기호로 암호를 적고 있다며 그가 테러리스트라고 신고한 겁니다. 수상한 기호를 적고 있는 걸 보고 제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러 코드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고요. 암호? 항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BI 대원들은 즉시 승객으로 가장했던 테러리스트를 연행해서 그를 취조했는데요. 당신 폭탄 어디다 숨겼어? 대체 정체가 뭐야? 아니 저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테러 암호를 해독 중이라는 신고가 있었어. 네? 이거는 테러 암호가 아니라 미분 방정식 문제라고요. 이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쓴 남성의 정체는 경제학자 맨치오 교수로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초청으로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 그는 그저 기내에서 강연 준비를 하며 미분 방정식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승객이 미분 방정식 기호를 아랍어로 착각. 그리고 맨치오 교수가 피부 색깔이 어둡고 곱슬머리에 외국인 억양의 영어를 쓰는 점을 보고 테러리스트로 오인한 겁니다. 이게 약간 인종차별적인 그렇죠. 신고를 했네. 아니 그 저게 이제 특수 암호로 보여서 제보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랍어로 보여서 제보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알아보는 편협하네요. 수학은 몰라도 신고 정신은 투철했던 그 승객 덕분에 비행기가 회항하고 FBI가 맨치오 교수의 신분을 확인하느라 비행기는 2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됐는데요. 편견과 섣부른 판단이 낳은 오해. 사실 친근한 대화 한마디만 나눠봤더라면 이런 오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8위 공개합니다. 흑역사로 남은 드웨인 존슨의 이것.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번 배우 1위. 2016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1위. 배우 드웨인 존슨인데요. 정말 멋진 사람이죠. 근데 말입니다. 이 명실상부 할리우드 흥행보증 수표인 그에게 꼭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10대 시절에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의외인데? 이거 되게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니 이거는 뭐 흑역사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러면 배우를 하는 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드웨인 존슨이 성폭행범이 된 사연이 무엇이냐. 문제 사건 당일 밤 공원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우연히 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됐고요. 한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현장을 목격. 즉시 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 남성이 바로 당시 10대였던 드웨인 존슨이었던 것이죠. 현장 체포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 사건에 대해 드웨인 존슨은요. 그곳이 공원이 아니었더라면은 그리고 경찰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죠. 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안 걸렸으면 좋았겠죠. 이 정도 인터뷰한 거 보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하. 예. 사건 현장에서 구출된 피해 여성의 충격적인 증언. 그는 성폭행범이 아니에요. 사실 제 남자친구예요. 근데 경찰에 왜 체포해요? 공공장소에서 했어. 경찰은 단순히 드웨인 존슨의 우락부락한 체격을 보고 그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지가 너무 컸구나. 하필 그날 드웨인 존슨도 처음이었는데요. 둘 다 처음이었어요? 예. 아, 떨리는 그 순간 갑자기 경찰차 조명이 빡 비추고 경찰이 출동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드웨인 존슨은 정말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갑자기 헤드라이트 켠 그 경찰이.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와닿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경찰도 나름 억울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었어요. 서로 억울한 거구나. 참고로 이 드웨인 존슨의 15살 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너무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데요?
대박이다. 야, 근데 저 얼굴이면 15으로 안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난 저 비주얼로 나한테 오면 무조건 형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무튼 커뮤니티에서 세계 4대 16세라고 불리는 사진이 있거든요. 저 네 분 모아놓으니까 강호동 씨가 귀여워 보이네. 그 어느 때보다 설레던 그 순간 이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써야 했던 드웨인 존슨. 훗날 이 사건을 이렇게 추억을 했습니다. 아, 내 첫 경험은 그다지 로맨틱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최첨단 과학 수사의 결말? 2018년 10월 미국의 한 명품 시계 브랜드 매장에서 약 3,800달러, 당시 한화 460만 원어치의 시계 5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당시 매장 CCTV에 범인의 얼굴이 딱 하고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절도범의 얼굴을 얼굴 인식 기술 프로그램으로 매칭. 그 결과 한 남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지난해 1월 절도범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 프로그램들이 진짜 좋아졌네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거 완전 범죄는 불가능한 날도 오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 시계 절도범의 정체는요. 흑인 남성 로버트 윌리엄스. 그는 당시 자택에서 아내와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가 딱 있는데 발뺌할 거야? 얼굴 인식 프로그램 매칭에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일치했다는 CCTV 화면의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딜 봐서 나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CCTV 속 범인의 얼굴과 윌리엄스의 얼굴은 완전 딴판. 전혀 닮지 않았던 겁니다. 굳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자면 체격이 큰 흑인이라는 것뿐이겠죠. 모든 흑인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이 기술이 백인 위주로 개발이 되면 맞아요. 약간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동양인 얼굴 잘 못 분간한다든지. 실제로 그 얼굴 인식 AI가 그 미국에서 네. 그 개발이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유색인종 쪽에 네. 데이터가 많이 없대요. 아, 그러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이번 사건 역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류가 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범죄가 일어나던 그 시각 윌리엄스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으로 명백한 알리바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어린 두 딸 앞에서 억울하게 경찰에 체포됐던 윌리엄스는 약 30시간 동안 구금된 이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건 체포하러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본 순간 아닌가 보다 했을 텐데. 답정너로 갔던 거죠, 저 정도면. 그죠? 게다가 아이 앞에서 체포됐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충격은 또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자, 얼굴 인식 프로그램 오류로 억울하게 체포된 윌리엄스. 아무리 과학사가 발달됐다고 하지만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6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때문에 고국을 떠난 여자. 2009년 이란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 그런데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도 테헤란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 물결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절정에 달하던 6월 20일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의 총격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한 여성. 그는 26살의 대학생 네다 솔탄이었습니다. 왜 이래, 왜 이래? 아, 총 맞았어요?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뭐야? 아우. 이후 솔탄은 이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반정부 시위의 기폭제로 작용.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솔탄의 사진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탄이 세상을 떠나고 며칠 뒤 갑자기 살아 돌아온 솔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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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여성은 사망한 솔탄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모 대학교의 영어 강사 자라 솔탄이었는데요. 애칭 네다에서 따 SNS 활동명을 네다 솔타니로 설정해놨는데 그녀를 솔탄으로 오해한 누군가가 아이고. 솔타니의 사진을 다운받아 인터넷에 게재. 또 수많은 언론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대당 사진을 사망한 솔탄으로 보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죽은 사람이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솔탄 총격 사건 발생 며칠 뒤 솔타니는 이란 정보부에 연행됐습니다. 당신이 그 솔탄이고 살아있다고 말하란 말이야. 그들은 이 오보를 역이용해서 반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자라 솔타니에게 자신이 네다 솔탄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인터뷰하라고 강요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걸 이용하네. 이용한 거죠. 사건을 조작하는데 지금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솔타니는요, 국제사면위원회와 해외 언론에 이란 정보부의 조작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이란 정보부는요, 아, 솔탄이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스파이가 틀림없습니다. 도리안 솔타니에게 CIA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운 뒤 그녀를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야, 하루아침에 저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려. 너무 진짜 뭘 잘못한 거지? 인생이 너무 하루아침에 꼬여버리셨네. 이후 솔타니는 가족들에게 이별의 인사조차 건네지 못한 채 도망치듯 가족과 고국을 떠나야만 했고요. 오보와 누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했던 솔타니는 여전히 타국에서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5위 공개합니다. 누명으로 이것까지 당한 남자. 2005년 1월 중국 허난성 성폭행, 살인 혐의로 체포된 왕수진. 그런데 체포 직후 그가 공안에 털어놓은 충격적인 이야기. 내가 사람을 죽인 게 뭐 이번이 처음인 것 같소? 1993년부터 95년까지 발생한 총 6건의 강간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을 모두 자신이 저지른 거라고 자백한 겁니다. 스좌성 옥수수밭 근처에서 푸른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11년 전인 1994년 8월 허베이성 스좌성의 옥수수밭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채 발견된 일명 옥수수밭 살인 사건의 진범도 왕수진 자신이라고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옥수수밭 살인 사건은 사건 발생 2달 뒤 제보를 바탕으로 당시 21살의 청년 예수빈이 체포되며 이미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21살 청년이 체포된 게 저 사람이 누명을 썼다는 얘기지.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정말 범인이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범행을 부인했던 예수빈에게 결국 자백을 받아냈고요. 이듬해인 1995년 4월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 그리고 겨우 선고 이틀 만에 예수빈의 사형이 집행됐던 건데요. 그리고 10년 뒤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왕수진이 나타난 거죠. 아이고 젊은 인생이 하나. 아이고.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뭐 자식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고 또 살아가면서도 계속 살인자 가족이라는 또 오명에 이후 당시 기소장, 심리기록 등에서 예수빈의 친필 서명이 위조된 사실이 발견됐고요. 또 구체적 물증은 없지만 예수빈의 자백이 모진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게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네, 돌이킬 수가 없잖아. 오판에 의한 네. 예. 자, 그리고 2016년 12월 2일 예수빈의 사형이 집행된 지 무려 21년 뒤 드디어 그에게 무죄가 선고됐고요. 21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국가가 유가족들에게 약 4억 6,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 저 받아서 뭐하냐. 그리고 아들이 살인범의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자 그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우리 아들은 세상을 떠난 뒤입니다.